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그 오픈스택에 있어가지고 네트워크 측면에 그 요즘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오픈스택을 인스톨 해보시거나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픈스택이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어려운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이 뉴트론이라고 하는 이 API 서버를 중심으로 이제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제대로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SDN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한국 최초로 SDN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기술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필수적인 네트워크 솔루션을 싸고 쉽고 그 다음에 유연하게 만드는 플랫폼과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 나름 그래도 글로벌리 유명한데 그 유명한 것이 뭐냐면 저희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SDN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SDN 센트럴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SDN에 관련된 모든 액티비티들이 전 세계적으로 집계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시간 차트에서 언제나 탑 10 안에 들어서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회사로 이제 탑 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NTT가 있었었는데 NTT 탈락하고 요즘에 그 페이스북이 다시 저희 쪽으로 SDN 쪽에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페이스북이 저희 자리를 약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VM웨어나 시스코 아니면 국제 표준화 기관 그런 것들이어서 사실 저희로 보자면 작은 스타트업으로서 경쟁하기가 약간 버거운 상대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탑 10 프로젝트에 보면은 이 네트워크 SDN이 집중하는 곳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노스라고 이제 SDN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분산 제어기와 인프라 매니지,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물이라고 하는데 가상 라우터, 오늘 이제 특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상 라우터, 그 다음에 오픈 데일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시스코와 주니퍼 등의 산업체 연합이 기존 장비 산업체 연합들이 만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 장비를 제어해가지고 SDN 기능을 구현한 데 있고 오늘 이제 귀도 아펜젤러 박사님도 여기 오셨을 텐데 그 귀도 아펜젤러 박사님이 만드신 이제 빅스위치라고 하는 회사는 특히 오픈스택의 패브릭의 모니터링 솔루션, 태핑 솔루션, 분석 솔루션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이제 집중하는 분야가 각각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게 되는데 여태까지 장비를 많이 구매하셨던 곳이라도 클라우드 구축하려고 하면 장비를 다시 구매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된다면은 예전에 나왔던 장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굉장히 속도에 중심을 두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막 수십 테라 bp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많이 이제 수천 개, 5천 개 정도 되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표준화돼서 여기 구현이 돼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에 CCI, CCNA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사용하는 데만 3년이 걸릴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이 장비를 사용하려고 3년을 공부를 합니까? 이제 저희가 농담으로 얘기하기를 3년 공부해서 장비 사용할 바에 3년 공부해서 벤처를 하겠다.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장비들이 이 클라우드 시대에 쓰기에는 너무 복잡한 게 많습니다. 이 클라우드 장비가 또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스택 대시보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클릭 몇 번만 해가지고 망을 만들고 거기서 각종 이제 소프트웨어들이나 아니면 서버들이 연결이 되는데 옛날 장비들 같으면은 이제 선을 가서 입고 광섬유를 입고 그 다음에 컨피규레이션을 내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장비들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능들이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용 소프트웨어 기능이 향상된 게 아니라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기능이 대폭 향상돼 가지고 이 장비 내부에 그 해당되는 서비스들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네이블 하려고 하면은 웹국에서 클릭 이렇게 하면은 바로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는 이것을 이제 단순 API 콜로 불러서 사용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제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 기존 장비에 이제 다 커넥션하고 셋업하고 하는 그것을 언더레이라고 하고 그 유저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러가지고 구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망, 그 다음에 가상 라우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는 것이죠. 그 지금 언더레이에 있는 이 RFC 표준 스탠다드가 5,400개가 좀 넘습니다. 5,400개가 수십 페이지씩 되거든요, 한 개당요. 네, 라우터는 그 기능을 모두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에 필요한 이 스탠다드는 지금 한 10개 정도? 빨리 늘고 있긴 하지만 20개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정작 자기가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거는 10개에서 20개 정도인데 기존 장비를 다 사다 보면은 5,400개 플러스 20개 이렇게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쓰는 기능을 너무 많이 산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언더레이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 본다면은 결국에는 그 언더레이를 구현만 하고 이게 한번 셋업이 되면은 유저들은 이거를 만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픈 스택을 산업용으로 구축한다고 했었을 때 이 언더레이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들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가지고 그 망을 구성을 해놓고 그렇게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레드햇이나 미란티스 아니면은 이 딴 업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모든 걸 다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스택 셋업을 해주는 SI 업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어느 한 회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전국을 거의 커버하면서 급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는 이 오픈 스택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스택의 언더레이를 유저가 원하는 스펙에 맞춰가지고 어떤 스토리지에 어떤 용량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와이어링만, 케이블링만 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레드햇, 그 다음에 시스코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신다면은 이제 언더레이는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유저 포인트 좀 쓰겠습니다. 복잡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패브릭을 만들고 게이트웨이를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 있는 망까지 쓰겠지만 이것은 언더레이가 하는 것이고 오버레이에서 본다면은 버추얼 머신이 라우터 하나랑 연결돼서 외부로 나가는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신규 장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를 쓰려고 하면은 장비를 새로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장비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레이를 쓰면은 오버레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오버레이까지 다 되는 시스코 ASR 9000 같은 장비를 사가지고 오픈 스택에 필요한 API를 ASR 9000에 하면은 ASR 9000이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게 굉장히 편하죠. 그렇지만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예전에 시스코의 문제점과 똑같은데 내가 추가로 어떤 기능을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뭘 바꾸고 싶다. 아니면은 이 리버티 버전에서 킬로 버전 내 버전이 좀 다르다. 그랬을 때마다 시스코가 그걸 다 해주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기존 장비, 레가시 장비를 쓰는 순간 이 오픈 소스의 장점이 상당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 시스코를 써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시스코를 안 쓰고 해결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 에자일하고 이제 돈이 덜 들고 그런 오픈 소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 컴퓨팅 프로젝트라고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스위치나 아니면은 서버를 다 이 레이아웃까지 다 공개를 해가지고 누구나 다 싸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서로 제작업체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낮추자 하는 그런 이제 무브먼트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공기계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교환해가면서 내가 편리한 소프트웨어를 골라서 쓰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은 이 생산하는 이 제품은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긴 하지만 리눅스 같은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마치 이제 그 PC에다가 윈도우를 깔듯이 이 네트워크 스위치에다가 OS를 깔 수가 있습니다. 이 OS를 깔면은 그 SN 스위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리눅스 PC처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48포트가 달려있는 리눅스 그냥 서버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시스코 라우터처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을 했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페이스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페이스북에서 이 수십만 대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 렉 위에 있는 스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위치를 관리하려고 했더니 CLI를 써서 관리를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여태까지 이 페이스북이 관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셰프나 앤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컨피그레이션을 배치로 내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셰프나 앤서버 인터페이스를 시스코 라우터에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기다려라 이제 그게 몇 년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고 원래 OCP는 컴퓨터를 만드는 CPU 서버를 만드는 프로젝트로 시작했는데 야 네트워크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는 셰프나 앤서버를 써가지고 마치 스위치나 통신 장비도 서버처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큐뮬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자기네 OS를 부팅해서 인스톨하면은 이런 1테라 bps짜리 스위치가 리눅스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빅스위치라고 하는 회사는 그거는 우리가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엮어가지고 너가 그냥 원터치로 누르면은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너는 그럼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오퍼레이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면은 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겠다 해서 PKA, 그 다음에 노비플로우 이런 회사들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액톤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퀀타보다 조금 사세가 좀 약한 회사였는데 우리가 시스코하고 경쟁했었을 때는 매출이 한 900억 수준이었는데 도저히 경쟁에 못 이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오픈 스위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엣지코어라고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서 이제 오픈 스위치를 만드는데 그게 3년 동안 매년 160%씩 성장을 해가지고 지금 4천억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엣지코어 액톤하고 파트너를 맺었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 100GBps 포트를 가진 스위치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하둡이나 아니면 대용량 컴퓨테이션을 하는 오픈 스택용에 바로 갖다 끼워가지고 초고속으로 가속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테라 bps의 스루풋을 가지고 100기가 이던의 포트를 가진 것들이 몇 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장비를 시스코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 그런 솔루션이 나오면서 유저들이 기존에 있던 NMS 툴이나 아니면 컨피그레이션 툴, 셰프, 앤서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이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리눅스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 큐뮬러스나 저희 같은 경우에 리눅스 환경을 제공했는데 그게 좋은 것이 뭐냐면은 기존에 C 프로그램을 해서 넷링크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라우터나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냥 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간단한 미들웨어를 연결함으로 인해서 1테라 bps의 장비를 자기 혼자 집에서 그냥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오픈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오픈 소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페이스북에서 주도한 오픈 네트워크 리눅스의
이제 빅스위치에서 분석을 해놓은 그림입니다. 빅스위치에 이제 랍 셔우드라고 하는 CTO가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네트워크적으로 몰라가지고 헛갈려 하니까 자기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구조니까 각자 여기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대고 개발을 해라 그렇게 알려준 것이거든요. 어떻게 된다면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개발하는 게 있는데 너가 만약에 그걸 개발하고 싶으면은 이 오픈 NSA라고 이제 브로드콤에서 펌웨어를 주는데 이 펌웨어랑 라이브러리 링크만 해가지고 컴파일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애브스트랙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위치를 간단하게 이제 애브스트랙션에서 사용자가 편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듈도 있으니 이 오픈 NS를 통해서 만들거나 아니면은 너가 만약에 SN 제품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오픈 DPA라고 하는 게 있으니 그 위에 네가 만들어라. 아니면은 그 위에 너가 리눅스 기반으로 뭐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해놓고 랍 셔우드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픈 네트워크 리눅스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다 포함되도록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7, 8개의 하드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1TB짜리 스위치를 했는데 요즘에는 한 수십 기가바이트 스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엔터프라이즈에서 쓸 수 있는 스위치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OS를 깔아 가지고 리눅스처럼 만들어 가지고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N 스위치로 만들어 가지고 SN 기능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파워 오버 이더넷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전화기 같은 걸 연결을 해 가지고 전화기 모듈도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한번 리눅스 환경이 이 스위치가 리눅스가 돼버리다 보니까 옛날에 리눅스 좀 만지면서 물건 개발할 줄 알았다 하는 사람들이 다시 다 나와 가지고 내가 이것도 만들어 보겠다 저것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신다면 저희도 우리도 리눅스라면은 좀 한급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사이 인터페이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풀클라우드에 이제 SDN 에이전트를 박아가지고 라우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상 라우터를. 이렇게 가상 라우터를 만든다면은 PC에서 서버로 만든다면은 80GBps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화이트박스 스위치하고 연동해서 만든다면은 스위치 하나당 1TBps가 나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더 개발해가지고 스위치 60대를 묶어서 한 대처럼 보이게 하는 기능도 개발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게 어떤 얘기냐면 60TBps가 넘는 스위치를 그냥 그거를 엮어가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오픈스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오픈스택을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스위치 한 대로 가지고 시작을 해서 1TB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능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셋업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아무 딴 소프트웨어를 변경시키는 게 없이 스위치를 하나씩 애드할 때마다 1TB씩 그 오픈스택의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1TBps씩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자일하고 만약에 그거 용량을 더 이상 그렇게 안 쓴다 그러면 그 스위치를 빼내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편리함이 오픈스택에 이제 필요한 기능이 아닌가 저희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너스라고 이 SDN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클러스터 제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기능을 구현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쿼가 라우터를 만들어서 쿼가를 가지고 1TBps씩 스루풋을 가지는 OSPF, BGP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라우터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저가 어느 하드웨어든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퀀타에서 하드웨어를 사도 되고, 액턴에서 사도 되고, 그 세일즈 전기 세일할 때 사도 되고, 그렇게 싼 걸 무조건 사서 너가 OS를 깔아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리눅스에 깔듯이 깔아서 쓰면 라우터가 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식입니다. 저희는 OSPF, BGP, 그 다음에 MPLS, 기타 다른 기능들까지 이제 추가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저희도 똑같이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외에 이제 노비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MPLS용 하드웨어가 있는데 MPLS용 하드웨어까지 해가지고 100만 개의 플로우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SN하고 화이트박스가 만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이제 이 네트워크의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리눅스 어플리케이션 짜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태까지 만들었던 이제 하드웨어로 만들었던 라우터나 로드 밸런서들을 리눅스에서 동작하도록 이제 컴파일만 다시 합니다. 저희 바깥에 있는 전 시장에 가서 보시면은 CQI가 자기의 파이어월을 리눅스에서 돌아가도록 컴파일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화이트박스 스위치하고 저희가 연동을 시켜가지고 오픈 스택에서 바로 불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플러그인도 저희가 이제 연동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 CQI의 기능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노드 밸런서, 파이어월, 그 다음에 DPI 그런 것들을 리눅스에서 컴파일해서 만든 다음에 이 화이트박스 스위치하고 연동을 한다면은 이 바로 그 장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커머셜 그레이드의 장비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 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장비를 사서 커넥션을 이제 광 케이블을 깔고 그렇게 연결하는 것을 리눅스에서 VM을 갖다 놓고 거기에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갖다 놓고 여기에 CQI 파이어월을 써라 아니면 저기에 어디에서 나온 노드 밸런스를 써라 그렇게 한다면 바로 구현이 되고 옛날에 그 뉴트론 게이트웨이를 PC로 만들었을 때 성능이 안 나왔는데 화이트박스 스위치를 쓴다면은 포트당 10기가 그 다음에 박스당 1TBPS의 성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노드 밸런서나 DPI 이런 것들은 이제 CPU에서 돌고 이 라우팅 같은 경우에 이제 CPU에서 도는 부분과 이제 이 부분 하드에서 도는 부분이 이제 두 개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단순하게 이 그림만으로 그려가지고 회사 전체의 망을 여기다 옮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가능해진다면은 여기 버추얼 머신에다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오라클을 깐다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쓰고 있는 MySQL을 깔고 거기에 와스 서버를 깔고 그 다음에 CRM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는 회사의 네트워크 IP 어드레스를 똑같이 준다면 심지어 컨피그레이션도 똑같이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망 전체를 다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앙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구현할 수 있고 리눅스 환경에서 돌릴 수 있고 이 하드웨어로 포워딩하기 때문에 풀 레이시 되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는 10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의 레이턴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눅스 환경이기 때문에 앤서블이나 셰프 같은 컨피그레이션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다 동작시킬 수 있고 이중화 기능 등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제 한두 개만 말씀드리고 제가 예를 끝내려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오픈스택 패브릭을 운영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거 굉장히 API로 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 뭐냐면은 이 패브릭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콰가 라우터나 BGP 라우터로 OSPF 라우터로 보이게 하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바깥쪽 전 시장에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로그인을 하면은 이 패브릭 전체가 그냥 라우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라우터에 들어가서 라우팅 맵을 컨피그레이션 하면은 서로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외부로 나갈 때 MPLS망을 만약에 탄다 한다면 MPLS 라우터를 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DVR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라우터를 수천 개씩 만들어서 구현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데모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비디오를 CDN을 엮어가지고 비디오 전송하는 것을 이제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 비디오 스트리밍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스택이 단순하게 버추얼 머신을 쓰는 것이 아니라 라우팅 머신도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전송 기계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멀티 플랫폼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용량이 필요한 데에 따라서 개수를 늘려가면서 얼마든지 더 많이 만들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데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